언니야, 뭘 하려고 하냐면은 이제 경차 스파크 타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야. 경차. 근데 이제 요 경차 스파크에 자전거 캐리어를 검색을 해봤는데, 뭐 이렇게 인터넷 네이버 같은 데 보면 지붕형 장착되어 있는 것만 나오고 후미형 장착 정보는 많이 없더라고. 그리고 유튜브로 봐도 스파크 리뷰는 많이 있는데 자전거 캐리어 관련한 이런 거는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요번에 스파크를 신차로 한 대 구매를 했는데, 자전거를 싣고 해야 되니까 이제 캐리어를 달아야 되잖아. 그래서 후미형 캐리어를 하나 샀어. 근데 이제 요 후미형 캐리어를 차에 장착하는 거 관련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내가 산 캐리어와 이 스파크에 후미형 캐리어를 장착할 때 호환성, 장착했을 때 이게 잘 맞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알려주도록 할게. 이 차를 사다 보면은 상단에 후크가 걸리는 것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하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야. 스파크 같은 경우도 이 후미 해치 상단에 보면은 무슨 립 스포일러처럼 이렇게 돌출된 부분이 있어. 근데 이제 요거에 관해서도 나도 캐리어를 살 때 저게 과연 뭐 눌리거나 이렇게 간섭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손상이 가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이 좀 있었어. 근데 그냥 샀어. 그리고 이제 이건 내 생각인데, 내가 캐리어를 사용을 많이 해봤거든. 이제 특히 루프 캐리어 같은 그런 걸, 이제 지붕형 캐리어지, 그걸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이 지붕형 캐리어 같은 경우는 뭐 느낀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대부분 잘 못 느끼겠지만, 자전거 캐리어를 막 3대 4대씩 달고 하다 보면은 지붕에 캐리어 자체 무게도 있고, 자전거를 안 싣더라도 커브를 돌거나 하면은 무게중심이 차 지붕 쪽에 많이 쏠려 있어가지고 차가 이렇게 롤링 타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 코너 돌 때 이렇게 바깥쪽으로 막 쏠리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이제 내가 산 차가 경차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지붕에 뭔가를 올려서 이 차의 어떤 무게중심이나 코너 돌 때 안정성을 해치는 요소를 쓰는 게 상당히 거슬렸어. 그래서 사실 내가 루프 캐리어도 자전거 캐리어가 한 2대 3대 남는 게 여분이 있고, 기본바하고 풋만 사서 장착을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땡기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후미형으로 알아봤거든. 근데 이제 원래 사고 싶었던 제품이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대부분 이제 보통 보면은 버즈렉이라는 제품을 많이들 해. 근데 요상하게 나는 이제 그게 좀 쓰기가 싫더라고. 가격도 뭐 싸진 않아. 이제 지게빨처럼 팔만 2개 나와가지고 매다는 모델들은 이제 좀 저렴해, 어느 회사든 간에. 근데 이제 내가 쓰고 싶었던 거는 하단에 플랫폼이 되어 있어서 바퀴를 얹어가지고 위에서는 고정만 해주면 되는 이제 그런 제품으로 이제 찾고 있었어. 근데 내가 가장 눈여겨보고 사고 싶었던 제품이 B&B렉이라는 회사의 제품인데, 그게 SUV나 그 해치백에 실었을 때 광장에 매칭이 좋을 것 같아 보여가지고 사려고 했는데 재고가 없어. 그래가지고 힘들게 찾았고 이제 쓰게 된 제품이 교토 회사의 제품이야. 차에다 달면은 요렇게 생겼죠. 요렇게 생겼어.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내가 요거를 자동차에서 자전거를 이제 한번 내려보고 이 캐리어에 대해서 한번 보여줄게. 난 요런 거 이제 지루해서 안 보는데 사람들은 요런 과정이나 요런 걸 참 잘 보더라고. 그래서 한번 찍어가지고 보여줄 테니까 한번 봐봐. 그리고 나중에 내가 산 차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를 해주고, 이 수동변속기 차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요즘에 수동변속기 잘 쓸 줄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 수동변속기 뭐 사용 방법에 대한 거는 뭐 찾아보면은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거 말고 수동변속기를 썼을 때 이 클러치감을 쉽게 익히는 핵심 꿀팁 하나
내가 간단하고 짧게 하나 찍어서 또 소개를 해줄게. 내 차가 이렇게 수동 변속기 차거든. 경차는 나는 수동이 진리라고 생각을 해. 왜냐면 오토를 사면 경차가 차는 경차인데 사실 뭐 유지비에 대한 거라던가 연비 때문에 경차를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근데 경차가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면은 연비가 촛도 안 나오잖아. 막 아반떼보다 더 안 나와. 막 소나타 싸대기 후려친다고 연비가.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 경차 타는 게. 그리고 경차가 엔진이 자꾸 출력이 딸리기 때문에 자동 변속기를 하게 되면 오르막에서 막 기어 변속하는 거 같고 막 딸지를 존나게 친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굉음 내면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가 원하는 기어나 적정 변속 시점도 안 나오고, 아무튼 그냥 변속기가 옌병을 해. 그래서 이제 뭐 경차는 난 수동이 진리다라고 생각을 하던 사람이거든. 아니 경차라는 게 경제성 때문에 타는데 이미 연비 안 나오고 이러면 뭐하러 타냐 이거야. 경차 혜택 하나 보고 타는 거 아니야. 존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출력이나 연비 이런 걸 다 잡을 수 있는. 그리고 이 스파크 같은 경우는 이 CVT 미션이 들어가는데 조금 이제 뭐랄까 좀 CVT 미션이 좀 좋은 건가 봐. 단점들이 많이 보완이 돼서 나온 것 같은데 차 엔진하고 매칭도 좋다고 그래, 리뷰들을 보면. 근데 이놈의 변속기가 존나 비싸. 170만 원이 넘어. 이 스파크에서 오토 미션을 선택하는 가격이 170만 원 정도 해. 그래서 차를 고를 때 같은 트림으로 골라도 차값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 그래서 모든 경차들이 요즘에 다 그렇긴 한데 얘도 오토로 해가지고 옵션을 풀로 깔면은 1,500이 넘어 차값이. 그래서 존나 경제성이 떨어진다. 신차 가격도 상당히 부담이 간다라는 거지. 근데 이거는 풀옵션으로 사도 뭐 색깔, 특별한 색깔 들어간 뭐 이런 옵션만 안 넣으면 풀옵션으로 사도 거기다 선택 사양 옵션 다 때려박아도 차값이 1,300만원대야 1,370인가 80인가 뭐 그거 그래. 그래가지고 뭐 할부 좀 길게 끌고 하면은 별 부담이 안 돼 이게. 자, 내가 아까 플랫폼이라고 표현한 게 요거야. 요거 여기 이렇게 보면은 바퀴를 지금 보면은 얹었지. 캐리어 위에 얹어서 상단만 고정을 하는 방식. 이게 쓰기 편해. 그리고 이제 보면 이 후미 캐리어 같은 경우에 자전거를 장착할 때 세단이든 SUV든 뭐 해치백이든 다 마찬가지인데 이 플랫폼을 수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살짝 위로 들리게, 각도가 살짝 위로 지게.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야. 근데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지 무게가 요 안쪽으로 살짝 쏠리면서 이 바깥쪽으로 떨어지는 무게감에 이제 힘을 덜 받기 때문에 더 안정적이라고. 그래서 매뉴얼에도 나와 있는 거야. 이 후미형 캐리어는 살짝 끝에가 들리게 5에서 10도 정도 그렇게 세팅을 해주는 게 좋아. 수평으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야. 자전거 얹을 때는 수평이 좀 더 편하다고 느낄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이게 안정성 면에서는 더 좋은 거다. 이렇게 잠금 장치가 있어서 자전거를 거치하고 열쇠 돌려서 잠금을 설정을 하면은 이게 헛돌아. 이게 풀리질 않아. 그렇게 해서 도난 방지 기능이 있다. 이렇게 해제를 해서 이렇게 들어주면 돼. 이렇게 플랫폼이 되어 있는 방식이 쓰기가 편하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은 요 캐리어에 대해서 보여줄게. 아휴, 번호가 존나게 나오는. 자, 이 캐리어는 요 상단 후크 2개, 상단 후크 2개, 사이드 후크 2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단 후크 2개 이렇게 걸리게 돼 있어. 근데 순정으로 보면은 이렇게 플라스틱인지 고무인지 애매한 재질의 그 패킹이 끼워져 있어서 나름 흠집을 방지한다고 해놨고,
근데 이 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문틈에 조금 이 오리지널 순정 팩을 끼워 넣으면 상단은 여유가 있는데 이쪽이나 이쪽은 너무 타이트한 것 같아. 그래서 트렁크가 견고하게 안 닫혀서 센서가 자꾸 트렁크 열림으로 인식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는 요 순정 그 커버를 뜯어버리고 튜브를 잘라서 입혔어. 굉장히 괜찮더라고. 근데 이걸 하고 나서는 센서에서 뭐 문 열림 그런 게 전혀 안 나와. 그래서 나는 이제 이렇게 묶었고, 자 그러면은 이제 캐리어를 탈거해 가지고 이 캐리어가 이제 요 스파크하고 얼마나 매칭이 괜찮은지 또 간단한 부분을 한번 짚어서 설명을 해줄게. 근데 이제 다른 회사들 캐리어 같은 경우는 아마 요 뒷부분이 폴딩이 됐다가 펴졌다가 할 거야. 지게발 방식이든 플랫폼 방식이든. 근데 뭐 잘 모르겠어. 이제 다 안 되는지 어쩐지 다른 거 안 써봤는데, 나는 근데 이게 지게발 방식들은 대부분 접어지거든. 근데 플랫폼 방식들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얘는 단점이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딱 접어서 고정이 되는 기능이 없어. 여기를 보면 마치 접었다 폈다 수시로 할 수 있을 것처럼 돼 있는데 그게 아니야. 이거 굉장히 힘들어, 접었다 폈다 하려고 하면은. 그리고 올라간 상태에서 고정이 되는 것도 뭐 되기는 될 것 같은데 이거 사용하기가 그렇게 편리하지 않아, 보기와 달리. 그리고 매뉴얼 상에도 접어서 차에 이렇게 거치에 놓지 말라라고 돼 있어. 그래서 요거는 사실 보관할 때도 뭐 접어서 보관하고 이러기가 좀 애매해. 공간을 엄청 차지하는 부분이 있어. 이제 뭐 얘네는 이렇게 접어지는데, 그래서 사실 접거나 공간 편의성을 따지는 사람들한테는 요거 추천하기가 조금 애매해. 이거 뭐 사실 캐리어 자체는 마음에 들거든. 견고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장착이라든지 이런 것도 간단하고. 근데 이제 장착했을 때 뭐 이렇게 군더더기 없이 좀 깔끔한 편이고, 그래서 마음에는 드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 단점이야.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자전거 타면서 가게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렇게 차가 필요할 때는 큰 차를 사거나 트럭을 사거나 그랬다고. 다인승 차를 사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자전거도 많이 싣고 캐리어도 여러 대 달아서 사람도 많이 타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나가서 뭐 업무도 볼 수 있는 화물차나 다인승 차나 뭐 이런 걸 선호를 했었는데, 뭐 어떤 사정상 이제 좀 차를 다 팔기도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번에 차를 사려고 보니까 지금 시대에는 굳이 내가 이 자전거업을 하고 동호회 활동을 한다고 해서 큰 차가 딱히 필요가 없겠는 거야. 왜냐면은 요즘 문화가 그렇잖아. 차 한 대로 막 다 같이 이렇게 해서 이동하려고 하고, 기름값 아끼려고 하고, 경비 아끼려고 막 차 한 대로 최대한 어떻게 해서 자전거 싣고 사람 타고 이런 문화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차가 있어도 그냥 내 차가 편해서 각자 개인 차로 다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동호인들도
각자 자체적으로 캐리어를 많이 달고 있기도 하고, 또 동료들이랑 같이 즐기려고 여유있게 캐리어를 장착해 놓은 케이스들도 많고, 가족 단위로 타려고 캐리어를 설치해 놓은 경우도 많고, 그래서 큰 차가 있어도 사실 다 쓸 일이 없이 다 개인차로 이동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는 굳이 뭐 내가 샵을 한다고 해서 큰 차가 꼭 필요할 것 같지는 않더라고. 그냥 내 자전거랑 뭐 한두 명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 자, 이렇게 떨어지는데, 자, 이제 내 차를 보여줄게. 자, 내가 아까 말한 게 요거야. 요게 이제 무슨 립 스포일러처럼 위에 커버처럼 덮어져 있는 걸 줄 알았거든? 플라스틱 재질처럼 해서. 근데 이게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 이게 기본 사양이든 풀옵션이든 다 요 모양이 돼 있어. 근데 얘가 그런 위에 커버처럼 덮어진 게 아니라 그냥 이 해치 문짝 자체가 철판이 이렇게 성형이 돼 있어. 이렇게 열면 이 철판 자체가 립 스포일러 형상으로 성형이 돼 있어 가지고, 이게 뭐 따로 이제 덧대져 있는 스포일러 같은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캐리어의 그 어떤 끈의 하중을 받아도 눌려서 뭐 움직인다던가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눌려서 움직인다던가 밀린다던가 막 그럴 걱정이 없어,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뭐 요런 데다가 아까 보면 이렇게 거치가 된 거야. 후크가 요렇게 이제 경첩 바로 앞쪽 부분에다가 이제 근처에다 가깝게 해서 건 거지, 요 부분하고. 그래서 이런 립 스포일러 같이 생긴 위에 요런 게 좀 걱정이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냥 달면 돼. 그래서 이제 요 부분 알려주려고 이제 한 거고, 이제 캐리어는 뜯어놓으면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관이 상당히 좀 그래. 그래서 자주 뗐다 붙였다 해서 활용하거나 하기가 썩 좋지는 않아. 그리고 차의 뒷부분이나 트렁크나 뭐 뒷좌석에 이렇게 할 때도 공간을 상당히 많이 차지해서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 일단은 후미형 캐리어를 장착할 때 꼭 이 모델이 아니더라도 요 위에 부분이 후크를 걸기에 충분히 적합하기 때문에 후미형 캐리어 뭐 웬만한 거 달아도 다 충분히 소화를 할 것 같아. 그래서 후미형 캐리어 충분히 좋다. 이 스파크의 호환성이 좋다. 위에 있는 부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거 참고해서 이렇게 팔만 두 짝 나와 있어서 지게발처럼 생겨서 자전거 매다는 후미형이든 플랫폼이 되어 있는 방식이든 마음에 드는 거 사서 얼마든지 후미형은 장착을 해도 될 것 같아. 난 개인적으로 이 경차는 무게도 가볍고 쬐깐한데 여기다가 이제 상단에 캐리어 올려서 무게중심이 위로 실리면은 별로 좋을 것 같지 않더라고. 바람소리 때문에 시끄럽기도 하고. 뭐 하여튼 후미형 캐리어 요렇게 한번 안내 한번 해봤어. 나중에 차에 대해서 한번 이제 소개를 한번 해볼게. 그리고 이거 아는 사람들이 있나 모르겠는데, 이 스파크 트렁크 안에는 이렇게 화물을 고정할 수 있는 후크가 내장되어 있어. 뒤에 이렇게 두 군데가 후크가 내장되어 있어서 화물을 싣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할 때 이 후크를 사용할 수가 있고, 시트를 접으면은 시트 고정용 요 뭐라 그래야 돼, 앵커? 이게 있기 때문에 요거 이용해서 지금처럼 이 보조끈으로 캐리어가 움직이거나 하지 않게 앞으로 밀리거나 막 좌우로 저쪽으로 굴러가거나 하지 않게 이렇게 고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 참고해서 캐리어 실을 때나 짐 실을 때, 뭐 자전거 실을 때도 뭐 후크 있으니까 인지해서 활용해라. 역시 이런 해치백 스타일들은 뒤에 등받이가 접어지기 때문에 실제 공간보다 공간 활용이 필요에 따라서는 좀 더 좋게 쓸 수 있는 장점들이 있지. 그리고 시트 등받이를 접었을 때는 저렇게 안전벨트를 고정할 수 있는 클립에 끼워주면 돼.